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던 농민 백남기 씨가 어제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공공체육시설에서 납이나 크롬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줄줄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투자를 약속한 중국의 조일용 자동차가 오늘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전기 화물차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전남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치안 조직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던 전남 보성 지역 농민 백남기 씨가 어제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전남 보성군 출신 농민 69살 백남기 씨가 어제 오후 2시쯤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에 맞은 지 317일 만입니다. 백 씨는 심각한 대뇌 손상 등을 입고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약물과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왔습니다. 백 씨가 사망하자 사망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한 번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부검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책위 측은 사망 원인이 분명한 상황에서 고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부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경찰에서 검시 협조가 들어왔고 검찰에서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병원 앞에서는 대치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유족과 대책위는 일단 시신을 안치한 뒤 장례식장 앞에서 추모 집회를 가졌고 오늘부터는 전국 각지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를 미뤄왔다는 의혹을 사왔고 지난 12일 백남기 청문회는 공방전으로 끝난 바 있어 대책위와 야권은 향후 특별검사 도입 추진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야당이 잇따라 고인을 애도하는 한편 부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부검 의사를 밝혀 병원 주변이 공권력과 대치 상황이라며 이는 경찰의 살인적 진압을 은폐하고 사망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검찰이 경찰의 과잉 진압 수사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부검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권력 남용 사건을 왜곡하려 한다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비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 낮 한때 비가 오다가 그치겠고 밤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우량은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온도 크게 떨어지진 않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한낮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큰 일교차에는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1.1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이 27도, 나주와 화순이 28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영암 26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7도, 보성 2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의 공공체육시설들이 줄줄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납이나 크롬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곳들인데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라는데 우레탄이나 인조잔지를 교체할 때까지는 체육 공간이 줄어든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선선해진 날씨에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공원 트랙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레탄 트랙에서 납성분이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되자 광주시가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지금 막아놨는데 많이 다녔었어요, 밑으로. 저희도 밑으로 다녔는데 정목으로 다녀. 바로 옆에 있는 테니스장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육상트랙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광주의 공공체육시설 5곳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의 2.5배에서 최대 66배까지 검출되면서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시청 앞 평화공원과 유한공원 등 근린공원 두 곳의 산책로도 같은 이유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유해한 성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숨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즉시 공개를 하고 임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말에 50개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폐쇄되는 시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선제적 조치와는 달리 시설 교체나 개선은 당장 예산이 없어서 일러도 내년 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몇 달 동안 체육시설을 쓸 수 없게 될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에 투자를 약속한 중국의 조일용 자동차가 전기화물차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일용 코리아와 CJ 대한통운 그리고 광주시가 오늘 전기차 산업 육성과 보급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일용차가 전기화물차 기술을 개발해 차량을 제작하면 CJ 대한통운이 물류를 도입하고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조일용 자동차는 최근 한국법인의 설립 등기 절차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전라남도와 농어촌공사 등이 이번 주에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는 29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감사하고 30일에는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폭락하는 쌀값 대책과 저수지 안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에는 한전과 전력거래소, 광주국세청과 법원, 검찰 등이 국정감사를 받고 다음 달 10일에는 광주시가 국정감사를 수감합니다. 최근 늘고 있는 여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중 화장실에 여성 안심벨이 설치됐습니다. 유관기관들이 고민하고 설치한 것이지만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들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최근 여수경찰서가 여수시와 함께 관내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심벨을 설치 운영 중입니다. 위급 상황 시 벨을 누르면 경찰 상황실로 바로 연결됩니다. 10분입니다. 안심 비상벨 올렸습니다. 중파출소 쪽입니다.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여성 안심벨은 여수시 내 공중화장실 43곳에 설치됐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신고 건수가 접수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무엇보다 홍보 부족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벨을 울려 상황을 빠르게 전파하는 게 목적인데 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드뭅니다. 혹시 여성 안심벨이라고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생소해서 비싼 벨이니까 유급할 때 눌리는 거 아닌가. 여수의 안심벨 설치는 도내에선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안심벨이 설치돼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적극적인 홍보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설치 장소에 안내 게시물은 다 게시를 해놨고요. 저희 경찰서 자체적으로 SNS로 홍보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캠페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이 자칫 전시성 대책으로만 그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당국의 안전 대책이 시민들의 안전이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모 사립여고에서 발생한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주 서울과 수도권 대학을 돌며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이 한 학교에서만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호남 지역 대학들을 찾아 광주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일주일 동안 67개 고등학교를 긴급 점검한 결과 다른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교 교사 성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남자 교사 비율은 지난 2012년 35.4%에서 올해 33.5%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에 남자 교사 비율이 19.6%에 불과하다며 학생들의 성 정체성 확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나주시 문평면의 한 밭에서
74살 이모 씨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채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주변에 잡초가 탄 흔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서 쓰레기를 태우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을 끝으로 장애인 올림픽인 리우 패럴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네, 이번 리우 패럴림픽에서는 우리 지역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였는데요. 이경배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2일간의 대장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 35개의 메달 그리고 22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선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광주시 선수들도 선전했다면서요? 네. 금번 리우 패럴림픽에는 광주시에서는 탁구, 양궁, 사격, 조정, 역도 등 5개 종목에서 선수 9명, 코치 1명, 보조선수 1명 등 총 11명이 참가했습니다. 종목별 선수를 소개해드리자면 탁구의 김정길, 남기원, 김성옥, 서수연 선수가 참가했고 양궁의 김옥금, 조장문, 사격의 김근수, 역도의 김영희, 조정의 김세정 선수가 되겠습니다. 입상 성적으로는 탁구의 김정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서수연 선수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남기용과 김성옥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차지하였고 양궁에서는 김옥금 선수가 은메달, 사격에 김근수 선수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여 금 1개, 동 4개, 은 3개, 동 4개로 전체 8개 메달을 획득하였는데 대한민국 전체 획득 메달의 25%를 광주시 선수가 차지하였습니다. 네, 장애인 선수도 혹시 비장애인 선수들처럼 그 직업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광주시에는 탁구, 양궁, 사격에 광주시청 소속 장애인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리우 패럴림픽에 참가한 실업팀 선수는 탁구 3명, 양궁 1명, 사격 1명 등 총 5명이 출전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메달을 딴 선수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6천만 원, 금메달 3천만 원, 동메달 1,800만 원을 받게 되며 또 연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광주 또 이 장애인 체육회가 생긴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어느 정도 있고 또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2007년 설립되어 올해로 9년째 맡고 있으며 보치와 좌식 배구 등 20개 종목에서 700여 명의 전문체육 선수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훈련은 우리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어 직접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체육관에서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체육 지도자 6명을 배치하여 지금 현재 선수 양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 체육센터는 작년 5월에 개관한 전국 최초 장애인 체육관으로 운동 처방실과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의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인력을 배치하여 신선수 발굴과 경기력 향상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아닌 장애인분들도 생활체육을 즐겨야 할 텐데요. 시와 체육회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네. 장애인분들도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지도자를 11명 배치하여 121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9,943명의 장애인 선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학교는 일반 학교 내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보급하여 4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패럴림픽 끝났으니까 한숨 돌리실 것 같은데 다음 계획 또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곧 있을 10월 전국 장애인 체전이 열립니다. 또 선수들은 거기에서 지역의 고장의 명예를 걸고 또 이번에 출전하게 되는데 그 준비와 함께 장애인들도 누구나 쉽게 운동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 증진은 물론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여러 가지 전문체육 인력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특히 실업팀에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둔 것처럼 장애인들을 직장 운동 경기가 더 활성화되고 이제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잘 조화를 이뤄서 네. 선수들이 많이 장애인도 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롭게 이동해서 스포츠를 또 즐기고 또 직업으로도 또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외국인 강력범죄가 터지면서 제주경찰이 외국인 범죄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일손 부족한 농촌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경찰의 대응은 몇 년째 제자리입니다.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파와 대파, 배추 수확이 이루어지는 농촌 지역에서도 해조류와 어패류를 양식하는 어촌 지역에서도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에서 관리 중인 전남의 외국인 숫자만 하더라도 해마다 수천 명씩 늘어 지난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법 체류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숫자는 추산도 쉽지 않습니다. 신원이 불확실한 외국인들이 많아진 농어촌 지역은 예전과 다른 낯선 분위기입니다. 말귀는 못 알아듣는 데다 너무 외국인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나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더라고요. 함부로 못 돌아다니겠더라고. 사정이 이런데도 전남에 머무는 외국인을 관리하고 지원하거나 치안을 관리하는 경찰 외사계 인력은 수년째 그대로입니다. 양식장과 논밭에서 일하는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 1,200여 명을 말도 안 통하는 경찰관 한 명이 관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남의 21개 경찰서 가운데 16곳은 외국인 범죄나 치안에 대응할 조직이 아예 없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역시 수년째 외사 업무는 10명이 담당하고 있고 그나마 수사는 5명이 전담합니다. 외사계가 없다 보니까 범죄 발생되는 강력팀에서 하고 있죠. 상급사가 거의 다 그래요, 전남 지역에. 폭력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1,700여 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민의당 황주영 의원은 농어촌의 소득 양극화가 도시보다 2~3배 심각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황 의원은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도시 근로자는 4.3배인데 반해 농촌은 9.5배, 어촌에서는 14배였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특히 도시 근로자보다 농업인의 연평균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양극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를 비롯한 방송 관련 각종 위원회 지역 실정을 대변할 인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각종 방송정책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 모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방통위 산하 방송평가위, 시청자 권익보호위 등 5개 위원회 중 8개 위원회 위원 79명 중 지역 거주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 가운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사는 1명에 불과해 17개 지역 MBC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간접 고용에 따른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지난 6월 18개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관리원의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95% 이상이 외부 용역사를 통한 간접 고용 상태고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비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도 택배 물품 수발과 쓰레기 분리수거, 입주민들의 잔심부름까지 맡는 등 업무 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완속 충전기 20대를 무료로 설치합니다. 설치 대상은 아파트와 장례식장, 대형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로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는 전기자동차가 24시간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돼야 합니다.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오늘부터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롯데쇼핑이 광주시에 내놓기로 한 사회환원금 130억 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난주 처음 열린 시민협의체 회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국내외 공익 공헌 활동 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공간, 청소년 장학사업 지원 등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시민들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원 시기와 방법, 적절한 활용처를 위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대규모 쇼핑 관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트가 열립니다. 지난해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열렸던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가 소상공인과 제조업체의 참여로 한층 더 발전된 행사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5곳의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광주 대인시장은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충장축제와 연계를 해서 고객감사 세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3만 원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는요, 상품권을 주는 경품 행사도 연다고 합니다. 지역 유통업체들도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광주 신세계와 광주 지역 이마트에서는 패션과 잡화 등을 최대 50에서 70%까지 할인할 예정입니다. 다음번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가볼까요? 10월 1일부터 4일간 지역 우수 제품 할인 행사가 열립니다. 지난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가 기존 할인 행사와 큰 차이가 없어 속빈 강정이다, 이런 평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실속 있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이번 달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는 28일 광주 비엔날레가 야간 개장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오는 28일 관람 시간을 오후 6시에서 밤 9시로 3시간 연장하고 오후 6시 이후 입장권을 구입하는 관람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시관 1층 거시기홀에서는 저녁 7시 30분부터 재즈 공연이 열리고 전시관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음료와 식사를 할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비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낮 한때 비가 오다가 그치겠고 밤에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우량은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아서 낮 기온도 크게 떨어지진 않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한낮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큰 일교차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아침에 안개가 짙은데요.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과 교통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1.1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이 26도, 장성과 담양이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영암 26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27도, 보성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 서부 먼 바다에서는 2.5m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목요일부터 점차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